여러분, 요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특히 50대, 60대가 되면서 이런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역할은 조금씩 줄어들고 자식들은 독립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이쯤 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는 문제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더 많았어요.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직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죠.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간이 찾아왔어요. 가족과 직장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점이 된 거죠. 하지만 그 시작이 쉽지는 않아요. 이제라도 내 삶을 제대로 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라는 걱정도 들죠.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어머니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평생 가족만 위해 살았는데 이젠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더라고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도 이런 고민과 후회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스스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후를 위해선 지금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라는 말을 들으면 건강이나 경제적인 준비를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도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명확히 설정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을 모으거나 건강을 챙기는 걸 넘어서는 문제예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더 이상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내 삶을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힘이에요. 젊을 때는 많은 일이 자연스럽게 굴러가요.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고 직장에서 하루하루 쌓아가며 크고 작은 선택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리듬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자식들은 독립하고 직장에서는 은퇴를 준비해야 하고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삶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50대 후반에 은퇴하시면서 이제야 가족들 걱정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평생 가족과 직장을 위해 살아왔던 분이라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어색했던 거죠. 결국엔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무기력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를 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방향을 잘 잡는다면 그런 후회는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아마 지금까지는 가족 그리고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축이었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직장에서 성취를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축이 조금씩 사라지거나 내 역할이 작아지는 걸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런 변화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지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뭘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만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중심에 두는 삶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가족과 직장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오다 보면 내가 좋아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떠올리는 일입니다. 다음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어릴 적에 꿈꿨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요즘 나를 설레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만약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해보고 싶나요?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간단히 스케치북과 연필을 사서 다시 시작해보세요. 책 읽기를 좋아하셨다면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고 소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좋아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다음으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혹은 가족과의 시간이 가장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가치가 아닌 내가 진심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평화로운 하루하루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평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는 거죠. 혹은 배움과 성장이 나의 가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가치를 발견하려면 우선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만의 시간을 꼭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 동안은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요구에서 벗어나 오로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천드릴게요. 자신에게 편지를 쓰기.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뭔지 편지 형식으로 적어보세요. 이렇게 쓰다 보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조용한 산책하기. 사람들과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산책하며 내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나만의 루틴 만들기. 하루 3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정해 그림을 그리거나 일기를 쓰는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걸 삶에 적용할 차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유로움을 가치로 꼽으셨다면 생활 속에서 실천할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하기, 가끔은 일정을 비우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주변을 단순하게 정리해서 마음의 여유를 만들기. 또 다른 예로 건강한 삶을 가치로 생각하셨다면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만들어 보는 거죠. 하루 20분씩 산책을 한다거나 가벼운 요가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걸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삶의 중심이 점점 나 자신으로 옮겨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는 것, 그 첫걸음이 바로 나만의 가치를 찾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직장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항상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쏟아왔죠. 하지만 이렇게 남을 위해 사는데 익숙해지다 보면 정작 나 자신에게 시간을 내는 법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다 보면 삶의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는 걸 느끼게 되죠.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단순히 혼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 삶을 돌아보며 충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가족들이 날 필요로 하는데 내가 시간을 내도 괜찮을까요? 사실 우리가 나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죄책감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쓰면 그게 이기적인 행동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충분히 행복하고 에너지가 있어야 가족에게도 자식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하면 결국 주변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더 나은 관계와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스스로에게
이 시간은 내 시간이다라고 명확히 정하는 겁니다. 가령 이런 방식으로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아침 시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15분 동안 차를 마시며 책을 읽기. 점심 시간. 산책하면서 생각 정리하기. 저녁 시간.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일기 쓰기. 중요한 건 이 시간을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 시간만큼은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나만의 시간을 존중하려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해도 필요합니다. 왜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냐고 물을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가지는 게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하고 충전된 상태에서 가족을 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 대부분은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해 줄 겁니다. 나만의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삶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첫째, 내 삶의 중심이 생깁니다. 남에게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먼저 돌보는 삶으로 바뀌게 되죠. 둘째,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되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가족과의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나를 먼저 챙기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결국 나만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건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가 나만의 시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면 다음으로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건 스스로를 격려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루 동안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왜 이렇게 실수만 할까? 혹시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더 많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스스로와 대화합니다. 하지만 이 대화의 톤이 부정적이라면 그 말들은 마치 씨앗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부정적인 씨앗들이 자신감 부족이나 스트레스, 심지어는 우울감으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도 밝은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자신감, 활력, 그리고 희망으로 성장할 수 있는 씨앗들이요.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대하는 습관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화 패턴이 익숙하신가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괜히 시작해서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젊었을 때 이걸 했어야 했는데. 이런 말들은 우리 자신을 더 작아지게 만들 뿐이에요. 그리고 점점 더 새로운 일에 도전할 용기를 잃게 되죠.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대화 패턴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훈련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바뀌게 돼요. 다음은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재구성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이걸 못하겠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나는 배우는 중이야.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을까? 지금 시작한 게 어디야? 나는 늦지 않았어.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신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스스로를 칭찬하기.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내가 잘한 점 3가지를 찾아 스스로 칭찬해보세요. 오늘 산책하면서 건강을 챙겼어. 잘했어. 오늘 새로운 요리를 시도했는데 꽤 맛있었어. 이 작은 칭찬들이 나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격려의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기. 거울을 보면서 또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간단하게 격려해주세요. 예를 들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 인생은 더 나아질 수 있어. 이런 문장은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습관이 주는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첫 번째, 자신감이 높아진다.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을 하다 보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망설였던 일들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실행하게 되죠. 두 번째,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다.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를 계속 긴장하게 만들지만 긍정적인 대화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는 말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 삶의 방향이 바뀐다.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 더 밝은 방향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나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어. 이 나이에도 배움은 멋진 도전이야. 이런 말들은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줄 거예요.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자연스러워지게 돼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멈추고 긍정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루의 끝에 나를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빛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으로 긍정적인 자기 대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잘 해냈다. 앞으로 더 행복해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들이 여러분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다음으로는 성취감을 느끼는 작은 행동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 즐겁고 활기차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땐 작은 일에도 큰 성취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으시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거나 처음 자전거를 타는데 성공했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성취감을 느낄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지 않으세요? 특히 50대, 60대를 넘어가면서 큰 목표를 이루는 대신 일상의 반복 속에서 성취감이 희미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취감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취감을 느낄 때 삶의 에너지가 넘치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자신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반대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내 삶이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에 답답함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은 점점 무기력함으로 바뀌게 되죠. 뭘 해도 의미가 없을 거야.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어느새 삶의 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성취감은 반드시 거창한 목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작고 소소한 일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말하게 되면 자식들은 부모님의 선택이나 행동에 대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이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상황도 생길 수 있죠. 이런 점에서 나만의 비밀은 내 삶을 더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비밀을 가지는 것에 대해 혹시 내가 자식에게 숨기는 게 잘못된 건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만의 비밀은 나를 위한 것이지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나만의 시간을 존중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한 선택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나만의 비밀을 만들어야 할까요? 다음은 여러분이 고려해 볼 만한 몇 가지 예입니다. 소소한 취미, 자식들에게 굳이 알리지 않고 나만의 취미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곡꽂이, 음악, 감상이나 글쓰기 같은 소소한 취미들이요. 이런 활동들은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더해줄 겁니다. 작은 여행 계획, 혼자만의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꼭 멀리 갈 필요는 없어요. 가까운 곳에서 하루를 보내거나 주말 동안의 짧은 여행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간을 오롯이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비밀 저축 통장, 경제적 여유를 조금씩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식들에게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는 소소한 저축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세요. 배움과 성장의 시간,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자극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자식들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자신만의 성취로 남겨두는 거죠. 물론 나만의 비밀을 만드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가족과의 신뢰는 지키기. 나만의 비밀이 가족과의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유지하세요. 예를 들어 중요한 재정적인 결정이나 가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나만의 비밀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야 해요. 비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부담스럽다면 오히려 자식들과 가볍게 공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비밀 만들기. 나만의 비밀은 건강하고 긍정적인 활동으로 채워야 합니다. 나에게도 가족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만의 비밀을 가지게 되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삶에 활력이 생긴다. 비밀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실현하면서 일상에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높아진다.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시작하고 이루어낸다는 사실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가족 관계가 더 건강해진다. 부모로서의 역할에만 갇히지 않고 나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들도 부모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자식에게도 자기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귀한 교훈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후 내가 만들고 싶은 나만의 비밀 하나를 정해보세요.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비밀이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쌓이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빛나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부모 역할에서 벗어나기라는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라는 틀에서 벗어나 한 사람으로서 나만의 삶을 사는 법에 대해 다뤄볼게요. 여러분, 부모라는 역할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자식이 어릴 땐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고 그들을 위해 밤낮 없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장하고 독립하게 되면 부모라는 역할의 무게도 점점 가벼워져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역할을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뭔가를 더 해줘야 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너무 무심한 부모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여전히 자식의 삶 속에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 역할을 내려놓는다는 건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고 나 또한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부모 역할에 계속 매달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식의 독립을 방해한다. 부모가 계속해서 자식의 삶에 관여하면 자식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법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의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어 자식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 스스로의 삶이 멈춘다. 부모 역할에만 매달리다 보면 내 삶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해지죠. 결국 나 자신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관계에서 피로감이 쌓인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의 간섭이 점점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역할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다음에 실천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자식의 삶에 개입하는 대신 존중하기. 자식이 무엇을 하든 그 선택을 존중하고 믿어주세요. 내가 보기엔 이게 더 나아 보인다고 느껴질 때도 그들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지 않기.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건 자식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일일 수 있습니다. 대신 자식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부모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이제는 부모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한 사람으로서 내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 대신 나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를 물어보세요.
여러분, 부모 역할을 내려놓는다는 건 단지 자식에게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여러분 자신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일이에요. 내 삶을 되찾는다. 부모라는 역할이 아닌 나만의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취미를 즐기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나를 위한 삶을 설계할 수 있어요. 자식과의 관계가 더 건강해진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매달리지 않게 되면 자식도 부모를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부담이 줄어들고 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죠. 자신감을 되찾는다. 부모로서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부모 역할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내 이름으로 살기. 누구누구의 부모라는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취미 모임이나 새로운 활동을 통해 나 자신을 위한 정체성을 다시 만들어 보세요. 내 삶의 목표 세우기. 자식을 위해 세웠던 목표 대신 내 삶에서 이루고 싶은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세요. 여행, 배움, 건강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자식과의 대화 방식 바꾸기. 자식과의 대화에서 조언보다는 공감과 지지를 우선해보세요.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응원하는 존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부모라는 역할에서 벗어난다는 건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부모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변화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행복과 여유를 가져다 줄 것이고 결국 자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독립과 삶의 안정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은 노후의 행복을 위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행복한 노후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 독립을 단순히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나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과 자율성을 갖는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독립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면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타인의 기대와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불필요한 부담과 갈등을 만들게 됩니다. 경제적 독립은 우리 삶에 다음과 같은 소중한 자유를 줍니다. 선택의 자유. 돈이 없으면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비용 문제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하지만 경제적 독립을 이루면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자유가 생깁니다. 관계에서의 자유.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 자식이나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식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지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삶의 안정감,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독립은 내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다는 안정감을 주고 그 안정감이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반대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담이 생긴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식에게 의존하면 자식도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의 자율성이 줄어든다. 돈이 부족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기보다 외부 상황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어려워지죠. 불안감이 커진다. 경제적 독립이 부족하면 매 순간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경제적 독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경제적 독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준비 방법입니다. 수익과 지출 점검하기. 내가 매달 얼마를 벌고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 계획 세우기.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하고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저축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매달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소득의 다각화.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소득의 다각화도 필요합니다. 연금, 투자, 부업 등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보세요. 필요 없는 자산 정리하기. 지금 사용하지 않는 자산이나 유지비가 과도한 자산이 있다면 이를 정리해 현금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수익성이 낮은 부동산을 정리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물건을 중고로 판매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이루면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더 큰 자율성과 선택권을 갖게 된다. 이제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더 건강해진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훨씬 더 가벼워지고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삶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경제적 걱정에서 벗어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매 순간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독립을 위한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소득과 지출을 점검하고 노후 자금을 조금씩 쌓아가며 소득의 다각화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유롭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재테크의 기본, 간단하고 확실하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게요. 경제적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안전한 재테크 전략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재테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려운 투자 이야기나 복잡한 경제 용어가 떠오르면서 왠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테크는 부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재테크는 나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정소득원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산을 관리하고 키우는 것은 삶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의 자산으로 앞으로 10년, 20년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재테크 기본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는 내 자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목표를 세우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에요. 나의 재정 상태 분석하기. 매달 고정적인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세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부동산, 예금 등의 자산을 적어보고 대출, 카드값 등 부채를 함께 계산해 보세요. 목표 설정하기.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10년 뒤 노후 자금 1억 원 모으기, 매달 생활비에 추가할 연금 마련하기.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재테크 방향도 명확해집니다. 위험 감수 능력 점검하기. 모든 재테크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내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저위험 자산을,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중위험 투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는 반드시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초보자라면 간단하지만 확실한 전략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다음은 기본적인 재테크 전략들입니다. 소득 분배 원칙 지키기.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원칙은 소득을 어떻게 분배할지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50%는 생활비, 30%는 저축 및 투자, 20%는 여가비로 사용하기. 이 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저축과 투자 비율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금 계좌 만들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생활비 36개월치 정도의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세요. 이 자금은
위험성이 낮은 예금이나 CMA 계좌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인 금융상품부터 시작하기. 재테크 초보자라면 복잡한 투자 상품보다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먼저 고려하세요. 정기, 예금, 국채, 안정형 펀드. 이런 상품들은 수익률은 낮을 수 있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이 적어 안정적인 출발을 도와줍니다.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기. 모든 자금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소액으로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줄이세요. 예를 들어 일부는 주식, 일부는 채권, 나머지는 예금에 넣는 식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세요. 재테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들은 반드시 피하세요. 무리한 고위험 투자.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내 위험 감수 능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세요. 충동적인 금융상품 가입.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권유에 따라 충동적으로 상품에 가입하지 마세요. 반드시 충분히 공부하고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확인한 후에 결정하세요. 목표 없는 투자. 목적 없이 이것저것에 돈을 넣는 것은 오히려 자산 관리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항상 내 목표와 계획을 중심으로 재테크를 진행하세요. 재테크를 시작하면 삶이 점점 안정되고 여유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재정적인 자신감. 내가 자산을 관리하고 키워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삶의 여유. 경제적 안정이 찾아오면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더 여유롭게 삶을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재테크는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매달 지출 내역을 정리하기, 비상금 계좌를 만들어 조금씩 저축하기,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관심 가지기.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 여유란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 삶에서 꼭 필요한 돈을 충족하면서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매달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으면서 소소한 취미를 즐기거나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여유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 안정과 여유를 서로 혼동하시곤 합니다. 경제적 안정은 내가 기본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지만 경제적 여유는 내 삶의 여가와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조금 더 풍요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경제적 여유와 삶의 균형은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 내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삶의 질을 높인다. 경제적 여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배우고 싶은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삶의 활력을 더해주고 매일이 조금 더 즐거워지게 되죠. 스트레스를 줄인다. 돈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면 삶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이는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더 많은 선택권을 준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이는 노후를 더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경제적 여유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3가지 원칙. 지출과 소비의 우선순위 정하기. 경제적 여유를 만들기 위해선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비에는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필수 생활비, 주거비, 식비, 건강 관련 지출, 행복, 소비비, 취미, 여행, 자기개발, 예비 자금,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자금, 실천 방법. 소비의 70%는 필수 생활비로, 20%는 행복 소비비로, 10%는 예비 자금으로 나누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돈을 쌓기만 하지 말고 활용하기. 많은 분들이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쓰는 데는 인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모은 돈은 나를 위해 현명하게 활용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활용 방안. 배우고 싶었던 취미에 투자하기.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행에 사용하기. 건강을 위한 검진이나 운동에 돈을 쓰기. 이런 소비는 단순한 돈 쓰기가 아니라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투자입니다. 저축과 투자의 균형 잡기. 경제적 여유를 위해선 저축만큼이나 투자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지나친 저축은 자산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지나친 투자도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균형 잡기 방법.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전한 예금이나 연금 상품의 저축, 일정 비율을 주식, 펀드 같은 투자에 할당, 월간 자산 분배 계획을 세워 과도한 소비와 투자를 방지하기, 경제적 여유를 유지하면서 삶을 즐기는 방법. 소소한 행복 찾기. 경제적 여유는 반드시 큰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닙니다. 가끔은 작은 돈으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비를 찾아보세요.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좋아하는 꽃으로 집 꾸미기,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 나누기. 이런 작은 소비들이 일상의 만족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추억에 투자하기. 물건보다는 경험에 투자하세요. 기억에 남는 여행, 새로운 도전, 소중한 사람들과의 특별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돈이 아닌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아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가지거나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것이 진정한 경제적 여유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여유와 균형을 맞춘 삶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더 행복한 일상. 소비와 지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매일 더 풍요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 관계. 경제적 안정 속에서 가족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유로운 삶. 경제적 여유는 새로운 도전과 삶의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여유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내가 꼭 필요한 소비와 그렇지 않은 소비를 구분하기. 행복을 줄 수 있는 작은 소비 찾기. 돈을 쌓기만 하지 말고 삶을 즐기기 위해 활용하기.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안정되고 행복해질 겁니다. 진짜 행복을 만드는 방법.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점점 줄어든다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퇴직과 함께 희미해지고 아이들이 독립하면서 가족 간의 교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혼자가 되는 시간이 늘어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시기일수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건 삶의 질과 행복에 있어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연결은 우리의 마음과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심리적 안정감. 사람들과의 교류는 외로움을 줄이고 감정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정신 건강 유지. 대화를 통해 다양한 자극을 받으면서 뇌의 활발한 활동을 도와 기억력과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삶의 활력소.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일상에 활력이 생기고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반대로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쉽게도 관계 단절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립감과 우울감.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수록 스스로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는 우울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죠. 건강 악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 같은 신체적인 건강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삶의 의욕 저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줄어들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삶을 즐길 동기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기.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형성된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겁니다. 예로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기. 예전 직장 동료와 식사 약속 잡기. 중요한 건 작은 노력으로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기.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예를 들면 평생교육원 강좌,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이런 모임은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친밀감을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봉사활동 참여하기. 봉사활동은 나만의 보람을 느끼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역복지관,
도서관, 환경 캠페인,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내 삶도 더 의미 있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온라인 관계 확장하기. 요즘은 인터넷과 SNS를 활용해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에 가입해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가족과의 관계 개선하기.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과도 소통의 노력을 이어가세요. 2. 주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하거나 특별한 날에 작은 선물을 보내기. 가족 간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는 것도 사회적 관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가장 먼저 내가 마음을 열고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기. 혹시 내가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먼저 연락을 받는 걸 반가워합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해보세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새로운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할 때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관계를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 관계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요. 삶의 활력 증가.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새로운 경험과 자극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정신적, 신체적 건강 개선. 관계를 통해 느끼는 안정감과 만족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행복감 향상.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행복감을 극대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확장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50대, 60대는 더 풍요롭고 빛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나이 들수록 삶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삶이 단순해지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되죠. 50대, 60대는 과거를 정리하는 시기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멋진 기회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 직장, 사회 속에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라는 불안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화는 결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변화를 만드는 건 바로 일상의 작은 선택들입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 시간을 내보자. 이 일을 할 때 감사함을 느껴보자.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자. 이렇게 작고 소소한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동안 가족과 사회를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써보세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나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채워보세요.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건 결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이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만들어갈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즐기고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삶에는 여전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이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에게 더 큰 행복을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